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소쩍새는 그렇게 밤마다 울었나 보다. 네. 지금부터 용신론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은 용신 이야기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왔죠.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자는 것 뿐이에요. 이 쓸룡자는요, 우리 나무통 있죠? 통나무에 홈 파가지고, 아니면 조그마한 나무에 음식물 같은 거 물 담으려면 홈 파야겠죠? 그런 나무통이나 대나 쌀이로 엮은 생활 필수품이, 그래서 그렇게 필수품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용신할 때 신자요? 다시 제사시. 제사시에다가 필신이거든. 임묘준 사임이 신유술 할 때 신금이거든요. 그러면 이 곡식이 익으려고 하면은 번개가 우르릉 꽝꽝 이렇게 땅으로 내려쳐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수많은 비료를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펼쳐진다는 얘기거든요. 만상을 펼치고 길과 흉과 재앙과 복을, 기륭화복을 내려주는 신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귀신신자예요. 그러면 귀가 왜 먼저 와요? 신귀신 하면 안 되나? 그런데 왜 귀신이요? 신으로 가기가 더 쉬워요? 귀로 가기가 더 쉬워요? 귀로 가기가. 저 선하고 불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것을 선이라고 하고 이걸 불선이라고 그래. 그럼 선과 불선은 손바닥 뒤집는 거하고 같아. 저 떨어진 금덩이 인마이 포켓 태액을 하면 뭐요? 그 순간? 귀로 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이걸 귀신이라 그러지 않았었나도 그렇게 혼자 생각하면서 쓴웃음을 지어요. 자, 용신논 할 때 논 짜보자고요. 요글자가 여기 사람을 하나로 모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아래에 있는 것이 책이요. 다시 책. 그러면 무엇을 모아놨어요? 책을 뭉쳐놨으니까 책뭉치가 됐네요. 이게 책뭉치륜자예요. 그러면 둥글륜자도 돼야 둥글둥글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미뿔륜 그래야. 우리 왜 책뭉치가 둥글륜으로 갔을까요?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사람이 원만해졌어요. 둥글둥글해졌어요. 각지지 않아. 자, 그런데 왜 미뿔륜이요? 미쁘다, 이쁘다, 곱다, 좋다, 예쁘다, 그런 뜻이거든요. 저는 이름자 이걸 굉장히 귀중하게 씁니다. 이 륜자를. 그럼 이 륜자 쓰는 사람은 무엇을 가까이 해? 책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독서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인격이 도야가 돼야. 그런 뜻이 글자라고 이게. 그러면 우리가 잘 아시는 이 일륜륜 있죠? 이 일륜륜도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 거 아니? 이런 사람이요. 그러면 책뭉치가 빠졌어. 어디에 빠졌어? 책뭉치를 여기 물에다가 빠뜨려 버렸네. 그래서 이게 폐륜이라든지 할 때 이게 빠질 전자라고. 이게 율락각을 할 때. 그런데 이런 이름자도 저 굉장히 귀하게 써요. 이게 별이 뜻이 있어. 별이는 핵심이라는 뜻이 있어. 문고한이 이거 경륜이라고 할 때도 이거 써요. 이 시일이 인근이거든. 다 같이 인근. 인근이라고 하는 것은 문고한이 관리가 차는 마패를 떨어져 나가면 안 되니까 내 여기다 허리다 같이 묶는 끈이요. 그럼 이거 관직이라는 얘기지. 관직에 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일이 됐을 때 관직에 나가. 그래서 인권을 차. 그럼 말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의논할 논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논어라고 할 때 저 논자를 써요. 의논할 때 한다고 할 때. 그러면 의논할 때 내 일방적으로 말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 말 자체가. 상대방의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이게 핵심되는 말을
좋게 한다는 얘기. 그래서 저게 논자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용신론 할 때, 용신론이 조우론, 억부론, 통관론, 뭐 조승론, 여러 가지 이제 논이 이제 용신론에서 다 나와요. 쏟아져 나와. 그럴 때 그 논이라고요. 자, 저희가 용신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조후예요. 다시 조후. 저희가 조후 그러는데 조후가 뭐라는 얘기요?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한자를 풀이해 볼 필요가 또 있겠죠? 이게 고를 조자라. 여기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말씀원이. 말씀원 플러스 두루주자예요. 저희 혹시 두루주자 전에 설명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다 맞죠? 기억 안 나시죠? 자, 이게 스토라 하시는 분은 그래도 몇 번 본 분들이요. 리바이벌에서. 이게 습토예요. 대표적인 습토예요. 그럼 옥토예요.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각골문에 보면은, 자, 밭에서 싹이 난 글자요. 그럼 밭은 건토예요, 습토예요? 습토죠. 이게 대표적인 습토입니다. 그래서 화세가 이 짝으로 쭉 하니 빠지는 거거든. 그래서 주자를 아주 귀하게 쓸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귀하게 쓸 수 있죠? 아주 사주가 뜨거운 사주, 조열한 사주. 그때는 이름자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그럼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두루두루 잘한다, 고르게 한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 저 후자 보자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한자 어휘만 제대로 그 깊은 뜻을 딱 파악하면은요, 명리 이해하는데 빨라요. 그냥 겉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속뜻까지 알고 계실 때. 이게 날씨후거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날씨는 잘 살펴야 돼요, 살피지 않아야 돼요? 지금은요, 이 모든 사업에서 저 날씨하고 엄청나게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 수집도 막 하고, 그래서 이게 살필 후자가 돼요. 그럼 여기 사람이 있네요. 누가 날씨를 살핀다고요? 사람이 살피네. 그 다음에 있는 글자가요, 여기 처음이 좀 틀려요. 요거 하고 요렇게 하고 나서, 아, 여기 보니까 요거는 사람이고, 여기 언덕이 있는 것은 요거는 관역이고, 요거는 화살이 있네요. 그러면 관역에다가 화살을 잘 쏘아서 맞춘 사람이 누가 되는고 하니 제후가 돼요. 화살을 쏠 때 관역도 잘 살펴야 되지만 무엇을 잘 살펴야 돼요? 날씨를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날씨를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날씨라고 하는 것은 기후요. 그래서 이게 조후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아, 그럼 조후는 기후를 잘 살피는 거네? 그럼 기후를 잘 살핀다는 것은 지금까지 들어온 것처럼 한난조습이잖아요. 다시 한난조습. 한난조습을 살피는 거라고. 이것을 살피는, 이것을 잘 살펴서 가름하는 용신이 이게 조후용신이다. 다시 조후용신. 그래서 조후용신을 가장 많이 쓰는 거라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 조후라는 말을 조금만 더 알아보자고요. 저 청춘합창단이라고 하시는 거 풀어보신 분 있을런지도 몰라요. 봤어요? 청춘합창단. 그게 뭔가 하니요, 전국에 있는 아마추어들을 오디션을 봤어. 공개를 해가지고. 그래서 실버들 한 50명 정도 뽑았죠. 뽑아가지고 합창단을 만들었어. 그 합창단이 그때 전국적으로 이렇게 방영이 되고 연습하는 모양서부터 제대로 나와가지고 지금 실버 합창단이라든지 시니어 합창단이 여러 지방에 생긴 그 모태가 된 게 거기라고요. 그 시작이. 그 2011년도에. 그때 혹시 꽁지머리 누군지 아세요? 기타리스트.
김태원이 그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합창을 지도를 이렇게 했. 그런데 영 자기가 안 됐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누구를 초청했는고 하니 저희 나라에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거 합창 지도자예요. 윤학원이라고는 합창 지도사를 연습실로 매셨어. 그래서 이분이 딱 와가지고, 야, 이분 아주 풍채, 머리도 그렇고 좋더라고요. 지봉을 딱 잡고, 소프라노는 가장 고음이니 화음 이루기가 쉽지가 않겠죠. 여러분들은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거기서 나불키는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꾸짖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베이스 파트를 향해 가지고, 베이스는 기저이니 합창단의 가장 근본입니다. 이 베이스가 살아야지 합창이 삽니다. 자, 이게 은근하게 마음을 흔들어가면서 격려를 했는데, 단점도 어떻게 해요? 꼬집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지휘봉을 딱 잡고, 아, 에, 이, 오, 쫙 소리가 올라. 이게 순간적으로 소리가 달라져요. 제가 그때 그 장면이 지금도 선해요. 아, 훌륭한 지도자는 저와 같은 모습이라야 돼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걸맞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요, 그 즐거워하는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고요. 무엇을 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해요? 노래를 하면서. 그러면 이것은 뭐냐? 음악을 통해 가지고, 음악을 통해서 예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나만 잘났다 하고 두드러지게 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전체를 위해서 자기 음량을 조절을 한다고요. 그러면 음악을 통해서 뭐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공부하고 있다고요. 우리 옛 선비들이 익혀야 할 6가지 덕목이 있어요. 흔히 많이 듣는 거. 그러면 우리가 6가지 덕목을 어디 한번 해보자고요. 다 같이 예. 악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쏠사자니까, 이게 쏠사는 뭐를 쏜다는 얘기? 화를 쏜다는 얘기. 이게 불일러 자가 있어요. 말 부리고 말 타고 하는 거, 이거. 그 다음에 서하면 뭘까요? 소도도 있죠. 그 다음에 독소도 있잖아요. 공부하는 거요. 그 다음에 수가 있어요. 이건 술이죠. 그럼 자보자고요. 다시 예악사어서수. 예를 가르치는데, 아까 우리 청춘합창단처럼 음악의 가장 어울린 화음처럼 그 음악의 정수로서 예를 가르쳤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익히게 했어요. 그래서 실은 음악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자요? 쏠사자인데 화살 쏘는 건데, 왜 화살 쏘는 것이 그렇게 큰 덕목에 들어갔을까요? 화살 쏘려면 체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체력이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죠. 두 번째, 뭐를 잘 살펴야 되는 거 아니, 기후를 잘 살펴야 돼요. 습도가 어떠냐, 풍향이 어떻고 풍속이 어떻고, 이거 판단하지 않으면은요 완전히 엉뚱한 쪽으로 가요. 그렇게 하고, 저는 이 활 쏘는 양궁 시합을 스포츠 볼 때 재밌게 봐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저는 화살 날아가는 관역을 보지 않고 쏜 다음에 궁사의 얼굴 표정을 봐요. 그럼 벌써 맞았다 안 맞았다가 저는 판단이 나더라고요. 그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마음의 안정이. 그래서 활터에 가장 많이 있는 정자 이름이 있어요. 활터에 정자에서 쏘는데, 궁수의 그 활 쏘는 모습만 보아도 뭐를 알 수 있다? 덕을 알 수 있다. 이거 관덕장이 가장 이름자로 많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예요. 그럼 그것도 커다란 예네요. 이게 말부리로 말 타고 말 부리는 거요. 말 타고 말 부리려면은 무엇과 하나가 돼야 돼요? 말하고 나하고. 그게 동물 사랑도 되고, 자기 마음을 동물에게까지 맞추어 줄 줄 아는 그런 미덕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서도라면 글씨 그러죠. 그게 도라고까지 얘기를 해야. 그러면 이거 서예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이기도 해요. 그런 이런 예도 되지만 제주예도 됐지만 이게 육예가 6가지 예가 이게 육예라고 하는 것이 이 예자를 쓰거든요. 제주예자요. 그 다음에 수는 왜 중요해요? 이게 끝에 나와서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학문의 가장 기본이 수예요. 이게 상수학이거든. 저희 앞으로 이 상수학에 장명을 하려면, 장명 공부를 하려면 이 상수학 공부를 해야 돼요. 상수학의 근본이 뭔고 하니 하도와 낙서요. 제가 벌써 하도 2번째 말씀드리죠. 이 정도 됐으면은 방귀를 이제 2번 꼈어. 그럼 방귀 2번 꼈다는 얘기는 뭐요? 앞으로 본론 얘기할 때가 있겠네? 그러면 지금 정도 됐으면 여러분들이 하도는 뭐지? 왜 우리 선생님이 하도 말씀을 하시지? 그리고 들어가서 하도를 쳐서 보셔야죠? 아닌가요? 그게 공부하는 태도죠. 그럼 하도를 아직까지 안 열어보신 분은 하도를 꼭 하니 열어보시라고요. 그렇죠? 그럼 하도 열어보시면은 낙서라고 하는 것도 열어보세요. 그러면 뒷말만 따져보자고요. 뒷말만 붙이면 뭐예요? 도서가 됐네. 그럼 도서하면 뭐예요? 책이요. 책이 진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데가 어디요? 도서관이요. 그럼 앞에는 다 지혜 공부하는 거네. 이 지혜 공부가 수니까 지혜 공부하는 것이 수리 공부하는 거요. 하도와 낙서가 수리입니다. 그래서 수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저희들이 장명을 할 때 하도와 낙서를 쓰이는데 특히 하도를 쓴다고요. 그랬을 때 어디 하도 수리 한 번만 더 해봐줘요. 다시 1육수, 2칠화, 3팔모, 4구금, 50토.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1육수, 2칠화, 3팔모, 4구금, 50토. 자, 이렇게 수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원형 이정할 때 수리 조합이거든. 예를 들어서 이름자 3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수리는 얼마고, 이거 수리는 얼마고, 요거 수리는 얼마고, 이거 전체 수리는 얼마고. 요것이 톱니바퀴 물리듯이 정확하게 물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시쳇말로 새물인 사람하고는 같이 벗 삼아야 돼요? 안 삼아야 돼요? 새물인 사람하고는 절대 사귀면 안 되죠. 다시 예약사서수. 지금 저희들이 이것이 조화를 이루면은요, 저희들 삶이 먹고 사는 데는 이거 몰라도 아무 지장 없잖아요. 먹고 자고 똥 싸고 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잖아. 그런데 이건 이렇게 옛 선비들이 익혀야 할 이게 덕목으로 친 것이 요것이 사람답게 사는 사람의 질을 한 단계 더 올려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예약사서수라고 합니다. 다 같이 예약사서수. 자,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하는 얘기요. 음악을 통해서 예를 배우고 예의 바른 도리를 알려면은 음악을 자꾸 익혀야 돼. 그래서 한국인의 정서가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간 게 저는 노래방도 기여를 굉장히 많이 했다. 그리고 지금 트로트 가수들이 저희들 심정을 굉장히 순화시키는 그 장르이기도 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그럼 이것처럼 무엇이 맞아야 돼요? 조우가 맞아야 돼요. 날씨도. 자, 오음이 화음을 이루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우리가 조화라고 그래요. 그러면 5가지 맛이 조화를 이루면은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조미라 그러겠죠. 조미료가 있잖아요. 원래 조미료는 화학약품 아니죠. 자연에서 나온 그 오미요. 그게 만미거든요. 그러면 피아노 건반에서 표준음을 딱 맞추는 그것을 뭐 한다 그러죠? 조율한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이때는 법칙률자를 음률이라고 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날씨요. 날씨라 그러면 기후요. 기후가 조화롭게 되는 것을 뭐라 그러죠? 이게 조후라 그래. 다시 조후. 조화, 조미, 조율, 조후할 때 저희들이 이 조후요. 아주 고르고 딱 맞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시 조후용신. 그래서 조후용신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저 KBS 합창단 찾고 짓거린 것이 이 조후의 중요성 때문에 그래. 정말 이 조후가 중요합니다. 이 조후를 보는 것은 뭘 보는 거 하니? 우리 오행을 보는 거예요. 그 오행을 떠나가지고 자꾸 합인의 충인이 살인이 이런 거 볼 것 같으면은 조후를 못 봐요. 놓쳐요. 그래서 우리 조후 놓치지 말자고요. 잠깐 쉬었다가 들어갈게요.